2021 우아우스 주제는 재난에 살다로 키워드는 인간과 재난, 재난의 일상화입니다. 재난을 선정하기에 앞서 저희는 재난과 재난에 의한 피해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난은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난의 가장 큰 피해를 겪는 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특히 이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대응력이 떨어지며 적응 능력 또한 낮습니다. 이에 저희는 기후변화 재난 중 하나인 폭염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상승 곡선을 그리는 추세이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폭염은 다른 재난과 달리 경제적 능력, 빈부 격차에 따라 노출과 취약성의 정도가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염 취약계층 집단은 부실한 주거환경, 부족한 녹지의 도시공간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폭염은 환기, 통풍, 녹지 확보 등의 영향을 받는 재난입니다. 특히 녹지의 경우 건물 밀집 지역에서 열 스트레스를 낮춰주어 폭염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대응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폭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이 열악한 도시공간에서 벗어나 다른 사회계층들과 공간을 공유하며 폭염에 대응하고 노출 위험도를 낮춰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패시브적인 쿨링 시스템과 녹화가 있는 파빌리온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통합을 이루어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폭염 대응 파빌리온의 성능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냉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먼저 설계했습니다. 모듈은 나무 판재를 결합하여 만든 삼각 뿔대 형태입니다. 파빌리온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폭염에 대응합니다. 우선 모듈은 형태, 재료, 그늘 제공을 통해 냉방 기능을 유도합니다. 베르누이 원리에 착안하여 내부로 바람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모듈의 재료는 물에 잘 젖는 나무 판재를 사용하여 기화열 작용이 촉진되도록 합니다. 또한 모듈로 형성되는 그림자는 태양 복사를 막아줍니다. 파빌리온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폭염에 대응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통풍과 녹지로 이루어진 파빌리온은 폭염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도시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빌리온을 중심으로 활성화되는 사람들 간의 교류를 통해 긍정적인 심리 반응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태 디자인 프로세스입니다. 정사각형 대지의 프로그램을 구획한 후 뿔의 형태로 매스 스터디를 진행하여 형태를 계획했습니다. 1차 회의 이후 냉방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통로와 데드 스페이스를 제거했습니다. 형태 디벨롭은 사이트의 기상 데이터를 반영하여 진행했으며 기존의 닫힌 형태에서 열린 형태로 변경하면서 공기 최적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1시에서 3시 사이 햇빛을 받는 파사드에 식물을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햇빛을 차단합니다. 파사드의 식물 분포는 방위에 따라 차이를 두었고 이는 햇빛의 세기와 고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흙없이 자랄 수 있는 식물인 칠란드시아를 철사로 연결하여 모듈에 고정합니다. 폭염이 끝난 후에는 파빌리온을 해체하지 않고 모듈에 식물을 가득 채워 입체적인 녹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렌더샷입니다. 파빌리온은 내외부 동선을 포함한 평면 다이어그램입니다. 주 매스를 30도씩 비틀어 주어 입구 인근에도 베르누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단면입니다. 파빌리온 매스의 최고 높이는 각각 2.4m, 1.8m로 계획했습니다. 인면 스터디를 진행했으며 내부에 한 초점이 생겨 바람을 내부로 모으는 4번 인면을 최종 디자인으로 선정했습니다. 파빌리온의 사이트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 잔디밭입니다. 기존 작업에서는 모듈이 트러스 구조에 끼워지며 구조와 스킨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모듈이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인트를 설계했습니다. 모듈과 모듈은 나무 부재로 연결됩니다. 모겁 사진입니다. 다음은 파사드의 전면부와 후면부입니다. 이후 더 정밀한 가공과 시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파빌리온 트위시스는
자연적인 냉방 시스템과 녹지 조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폭염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들의 열악한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우어스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스팁 튜터님 크리틱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이제 이게 저소득층한테 영향이 있다고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구체적인 설치 장소는 성균관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어느 다른 곳에 된다면 이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공간에 또 예를 들면 공원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환경에서 어떤 장소에 지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도 좀 그냥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하나의 유닛이 그런 베르누이 정리에 의한 방식 원리가 적용되고 또 두 개의 커다란 피라미드가 갈라서면서 그 사이도 이제 그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설치되는 위치가 예를 들면 이제 빌딩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빌딩 사이에 어떤 통로가 있고 그 통로의 양쪽에 걸쳐서 그게 있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원리를 좀 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설치하는 구조물도 그런 원리를 갖지만 이미 학교의 빌딩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빌딩 풍이라고도 부르죠. 일단 그런 것들하고도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좀 더 이렇게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작은 모듈로서 그 구멍난 삼각불이죠. 그게 이제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그 원리가 적용되겠지만 유의미한 바람의 속도는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최적화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한없이 작아졌을 때 또 가능한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효과라고 하는 걸 가정할 때 그게 적정한 크기는 얼마나 건가 이런 걸 몇 가지를 조금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 물리학 전공이거나 뭐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런 거라는 말이죠. 우리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제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일 때 이게 적정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나 조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 작업 속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식물이 느닷없이 나왔는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관점을 흐트러뜨리는 요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피라미드 전체적으로 보면 피라미드 형태다 보니까 이제 햇빛의 각도 또 뭐 시간대별로 이제 그늘을 만드는 조건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지는데 오히려 지금 뭐 조금 재밌게 느꼈던 거는 그 작은 모듈로서 삼각 피라미드 그 디테일 좀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아까 보내준 자료를 아직 못 열어봤는데 예, 이거 말고 이게 보면은 각도가 조금씩 다르던데요. 그래서 그 달리 보이는 게 있죠. 예,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이 그 판의 각도들이 조금씩 달라서 두께가 좀 다르게 보이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이등변 삼각형 형태가 하나 있고 아예 세 방향 정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의 각도들을 조정하면서 지금 뚫려 있는 그 삼각형의 크기도 달라지고 또 위치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잘 조정하면 예를 들면 어떤 면은 각도를 이렇게 조정하면 햇빛에서 그늘을 만들 수 있고 더 그늘 만드는 데 유리하고 어떤 각도에 있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막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에 따라서 저 각도들을 조정해서 그늘과 바람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늘과의 관계를 조정하면 이게 면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빛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지 갑자기 식물이 나오는 거는 식물은 오히려 바람이 통과하는 데 방해하는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더 씌우는 것 같은 느낌? 이거 오히려 이 각도를 통해서 면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햇빛이 들어오는 위치가 달라질 테니까요. 그것에 최적화된 각도를 찾아서 저 구멍의 크기와 또 판의 각도들을 조정하는 것, 뭐 이걸 거기에 적용하는 게 한 면에서 저게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그냥 구성적인 느낌 위에는 특별하지 않은 것 같고 한 면은 그냥 같은 성격의 모듈들이 다 있고 꺾여진 다른 면은 다른 성격에 더 적당한 거 아닌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식물을 제거하고 이 모듈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늘을 한번 형성해 봐라 이 의견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의 이 커서 보이나요? 아니요. 여기서 하는 보입니다. 커서는 안 보이는 거죠. 교수님 혹시 주석으로 작성을 위에다가 해주시면 저희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작성해요? 주석 작성이라는 그 버튼을 찾아서 위에다 그려주시면 공유할 네, 수 있어요. 주석 작성의 커서. 그 공유랑 참가자가 있는 그 패널 안에 주석 작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냥 뭐 그림을 보여드리죠. 뭐. 그림 보이나요? 아니요. 저게 이제 좀 더 크게 해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삼각형은 보이죠? 그거 조금만 더 카메라로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보인.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의 위치에 따라서 빛이 관통하는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이제 오후 서너 시로 시간대로 넘어가면 오후 시간대로 넘어가면 해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각도가 이제 낮아질 때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는 게 빛을 좀 더 가리는 데 유리한지를 근데 뭐 완벽하게 가린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차이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동남향 빛이거나 혹은 또 남서양 빛일 때가 이제 그 파빌리온이 그 각도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구멍의 위치와 이게 그늘이 생기는 각도를 그걸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식물이라고 하는 요소는 그냥 뭔가 이렇게 더 씌워서 관점을 흐리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떤 모듈이 갖고 있는 구조적 역할. 지금 뭐 이 사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보면 지금 저 뒤쪽에서 보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형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내가 조금 스케치를 해놔 보이긴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이 보이나요?
아니요. 안 보여요? 카메라 앞으로 좀만 더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그거 보내주실 수 있나요? 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네. 예, 뭐 이건 뭐 좀 따로 전달을 드리죠. 이게 이제 두께를 갖잖아요. 네네. 이렇게 두께를 갖잖아요. 이게 삼각형 형태가 돼서 그럼 결국은 그 뒤에 저 작은 삼각형이 있는 뒷면을 보시면 작은 삼각형이 있는 선들을 계속 연결해 주면 그 선들을 연결해 주면 그게 안쪽 프레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이 모듈이 갖고 있는 깊이가 구조적인 원리로 작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구조물은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깥의 표면은 어쨌든 저 선들이 다 연결돼서 마치 트러스처럼 구성이 되잖아요. 저게 뭐 특별한 뭐 조인트가 없어도 어쨌든 접착제만 갖고도 꽤 힘이 생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뒤쪽 면이 다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삼각형을 뭐 수평 사선으로 그렸을 때 그 삼각형의 한 면들이 쭉 연결되는 선들을 연결시키면 뒤쪽에 프레임이 생기면서 이게 이 깊이 전체가 하나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걸로 작업을 해야? 네, 튜터님 혹시 주석 어디로 작성을 들어가야 돼요? 확인하시고 싶으신 거면 상단에 보시면 옵션 보기가 있습니다. 옵션 예. 네, 옵션 보기 누르시고 세 번째 칸에 있는 주석 작성 누르시면 네. 아, 그리기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네. 손으로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면 질서가 만들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게 뭐 모든 데 다 갈 필요는 없는데 일부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이런 선들을 연결하면 결국 지금 이 구조물은 이렇게 생긴 것과 지금 이제 이렇게 기울어진 이거는 지금 단면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결국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형상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구조가 이렇게 선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 지금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개를 몇 개를 연결해 주면 이거는 요 깊이가 일체화해서 하나의 어떤 구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구조물은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조는 형태도 중요하고 프레임도 중요한데 그게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깊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네네. 네. 네. 그,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 요소를 이 접착하는 것만으로도 꽤 힘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워 놓는 형식은 네,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원리 나는 이게 이제 이미 삼각형이라는 요소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단위고 또 그리고 이 모듈이 전체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도 뭐 이미 요소고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별도로 프레임을 하지 않고 이 모듈이 갖고 있는 힘을 활용한다. 뭐 그거는 뭐 긍정적인 접근이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재료, 구조적인 원리, 그 다음에 디테일인데 디테일은 이거는 거의 안 보이는 데를 덕지덕지 붙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어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걸 모든 부분에 보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실험을 통해서 몇 군데들을 이런 식으로 짜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요소들은 그 일단 저렇게 막대기나 저렇게 또 점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해결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그러면 지금 혹시 뭐 먼저 말씀하세요, 튜터님. 네. 네, 혹시 뭐 성균관대학교 학생에서 혹시 네. 일단은 그 교수님이 저번에 이 모듈 자체가 그 네. 트러스 구조체를 빼고 이 모듈 자체가 어떤 구조체로서 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좀 뒷면에 연결해야 되니까 그 모듈하고 모듈 사이를 교수님이 네. 말한 사선 방향 아닌 그냥 이런 형태로 연결을 했었는데 일단 사선 방향으로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식물 부분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는데요. 그 저희가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잔디밭에 설치가 되면서 혹시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마다 녹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떠한 녹지를 좀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햇빛이 바람도 들어오지만 동시에 햇빛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햇빛이 좀 많이 세게 들어오는 3시,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햇빛이 좀 강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모듈의 효과보다는 햇빛이 와서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좀 더 마이너스가 크다고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런 부분은 식물로 막아버리자. 이제 식물로 막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녹지의 기능을 또 이렇게 저소득층의 녹지를 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서 작동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식물을 배출해봤습니다만 일단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의미가 전혀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네. 아무튼 뭐 바람을 막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저 각도를 바꾸면서 저 삼각뿔의 모듈을 뭐 A, B, C 타입 정도로도 이렇게 만든다면 그게 뭐 예를 들면 계구부가 서쪽으로 붙어 있다든지 그러면 그 뚫린 부분이 뭐 서양빛으로 갈 때 관통 안 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걸로 조정을 해서 조금 일부 들어오더라도 그게 더 건축적으로 해결하는 방식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